알타라 그러죠. 알타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데, 그 사전을 보면은 여러 가지 관용구나 속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앓는 소리니, 앓느니 죽지, 앓는 데는 장사 없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알타와 관련해서 관용구나 속담이 많은 걸 보면은 우리 인간 생활과 앓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도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알타라는 그런 동사 표현도 많이 쓰지만은 더 많이 쓰는 표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프다죠. 아프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아프다. 몸의 어느 부분이 다치거나 맞거나 자극을 받아서 괴로움을 느끼다. 몸에 병이 나거나 또는 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상태를 아프다 그러기도 하고, 말 그대로 통증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병이 나서 아프다. 또 아파서 병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요. 그렇죠? 아플 때 보면은 정말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열이 나거나 기침 나는 것도 괴롭지만은 아파서 참 고생스럽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감기나 몸살 정도는 우리가 뭐 견딜만 한데 정말 중환자들 보면은 다른 것도 괴롭지만 정말 아파서 못 견디겠다. 그런 분들 종종 뵐 겁니다. 그렇죠? 특히 말기암 환자들 보면은 몸에 많은 기능들이 상실돼서 여러 가지로 견디기 어렵지만은 특히 아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참을성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통증만은 견딜 수 없다. 진통제를 써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몰핀을 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 통각을 전달하는 통각 신경을 갖다가 자르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아프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현대의학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가운데 하나가 통증 관리입니다.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가 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말기 환자의 경우에 더 이상 완치의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은 이 환자를 되도록이면 고생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사시도록 하고 정말 덜 괴롭게 돌아가시게 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은 아프지 않게 통증 관리를 잘하는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아프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면 어떨까요? 열이 나도 전혀 아프지도 않고 몸에 뭐 이상이 있어도 다쳐도 뼈가 부러져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죠. 다쳐도 아프지 않고 병 걸려도 아프지 않고. 그래요? 아픈 게 얼마나 괴로운데. 괴롭긴 하지만은 참 고맙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 몸에 뭐 이상이 생겼다고도 생각할 테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나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의 상태를 갖다가 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진화의 결과인지 조물주의 어떤 창조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다는 게 참 고마운 측면이 있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냥 유지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프다는 것이, 통증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필수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주는가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학생 때입니다. 의과대학 3학년 때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그 병원에서 실습하기도 하고 외부 병원에 그 파견을 나가서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할 테니까요. 병원마다 오는 환자도 다를 거고 사회경제적 상태도 다를 거고 그런 걸 이제 학생 때 또 두루두루 견학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하면서 환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그래서 어느 병원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서울 근교의 어느 병원인가 실습을 나갔는데 거기에 마침 어린이 환자 중에서 통각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병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선천성 무통각증 및 무한증, 그리고 영어 약자로는 CIPA 그렇게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봤던 그 어린이 환자가 이 병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였었는데 온몸에 상처투성이죠. 상처투성이. 어린애라도 어디 다치거나 하면은 다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벽에 머리를 꽝 부딪혔더니 아픈 것만은 아니라 막 다치고 피가 나고 어린이들도 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어린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것, 자기한테 해롭다는 거를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되고 그 어린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CIPA라는 병은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 중에서도 아주 심한 병일 것 같습니다. 아주 희귀한 병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정말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또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겠죠. 참 우리가 통증을 생각할 때 괴로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점, 인간을 갖다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우리 앓다 아프다 하는 그런 동사, 형용사 단어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명사 단어로는 병이란 단어가 있고 또 병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병에 관해서 관용구나 속담 참 많습니다. 병 늙으면 산으로 간다. 병 만나기는 쉬워도 병 고치기는 힘들다. 병 자랑은 하라.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죠. 병 주고 약 준다. 병에는 장사 없다. 뭐 등등. 얼마나 병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또 잘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질병, 뭐 병이나 뭐 마찬가지인 셈이죠. 질병과 비슷한 그런 낱말로 여기 적혀 있듯이 우환이니 질환이니 환우니